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단정하고 깔끔하신데 정작 몸속 병을 키우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놓치고 계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는 위생의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완벽하게 청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씻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 곳곳에 숨어있는 세균들은 조용히 증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찝찝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위축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손이 잘 닿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씻을 때 대충 물만 묻히고 지나가는 부위들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작은 부위들이 만성염증의 진원지가 되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병을 부추기는 불씨가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여러분의 활력과 면역력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곳을 얼마나 자주 닦으시나요? 바로 우리 몸의 정중앙에 위치한 배꼽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을 그저 탯줄이 떨어진 흔적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샤워할 때 비누 거품으로 쓱 문지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서 한 번도 배꼽 안쪽을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배꼽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피부가 안으로 쑥 말려 들어간 주름지고 움푹 파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배꼽은 세균이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지트가 됩니다. 따뜻한 천, 적당한 습기, 그리고 땀과 죽은 피부 세포 같은 먹이까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연구팀이 배꼽 속에 사는 미생물을 분석해 보았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배꼽 안에서 발견된 세균의 종류가 무려 67가지에서 많게는 100여 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 흘러내린 비눗물, 몸에서 나온 땀, 그리고 옷에서 나온 미세한 섬유 먼지들이 배꼽의 깊은 주름 사이에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이 제때 제거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면 딱딱하게 굳어서 배꼽대라고 부르는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을 넘어서 이것은 세균 덩어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꼽 주변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얇고 조직이 연약합니다. 이곳에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면 악취를 풍기는 것은 물론이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배꼽 주변이 빨갛게 붓거나 진물이 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으로 흡수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 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미열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배꼽 깊은 곳의 염증이 복막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배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닦는 것이 안전할까요? 절대로 손가락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배꼽을 후비거나 강하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배꼽 안쪽 피부는 아주 얇아서 상처가 나기 쉽고 자칫하면 세균 감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샤워를 하시기 전에 전용 오일이나 바디 로션을 배꼽 안에 충분히 발라두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노폐물이 부드럽게 불어날 때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면봉을 이용해서 살살 굴리듯이 안쪽의 때를 닦아내시면 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옷을 입으면 곰팡이 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니까요. 마른 면봉으로 배꼽 안에 물기를 톡톡 두드리며 닦아주시는 습관.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복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며 걱정하시는 채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귀 뒤쪽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얼굴은 꼼꼼하게 씻지만 귀 뒤쪽까지 신경 써서 닦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나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더더욱 이곳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귀 뒤는 우리 몸에서 피지 분비가 아주 왕성한 곳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노렌날이라는 물질이 피지 속의 지방산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산화되면서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귀 뒤쪽은 움푹 들어가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되고 땀과 피지가 엉겨붙어 냄새가 고이기 가장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주를 안아주려고 가까이 갔을 때 아이가 코를 찡긋한다면 10중 8구는 귀 뒤에서 나는 냄새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 뒤쪽에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노폐물이 쌓여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생기면 림프 순환을 방해하여 얼굴이 붓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귀 안쪽으로 번져서 중이염을 일으키거나 청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낫지 않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뇌 검사까지 해보셨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귀 뒤를 살펴보니 피지와 각질이 두껍게 쌓여 피부염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곳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관리해 드렸더니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 뒤의 위생은 뇌혈류와 림프 순환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샤워하실 때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귀 뒤쪽을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귀바퀴의 주름 사이사이, 그리고 귓불이 얼굴과 만나는 접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닦아야 합니다. 헹굴 때도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여러 번 물을 끼얹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 찌꺼기가 남으면 오히려 세균의 먹이가 되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꼽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입니다. 귀 뒤쪽은 머리카락에 덮여 있어서 젖은 상태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에는 잠시 머리카락을 묶거나 귀 뒤로 넘겨서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선풍기나 드라이기의 약한 바람으로 귀 뒤를 보송보송하게 말려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귀 뒤만 잘 관리하셔도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는 인상이 훨씬 깔끔해지고 본인 스스로도 머리가 한결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이런 구석진 곳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이라고 불릴 만큼 독소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서 신경 쓰이는 부위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상체에 퍼져 있는 림프관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외부의 적과 싸우고 난 찌꺼기들, 그리고 체내의 각종 독소들이 이 림프관을 타고 흘러와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출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피부에는 아포크린샘이라는 특별한 땀샘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땀은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들이 이것을 분해할 때 강한 암모니아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더도란트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지만 근본적인 위생 관리가 먼저입니다. 겨드랑이의 주름진 피부 사이에는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도 아주 잘 자랍니다. 특히 팔을 자주 움직이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겨드랑이가 항상 붙어 있어서 통풍이 되지 않아 피부가 짓무르거나 습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서 겨드랑이는 마사지가 필수적인 부위입니다. 샤워하실 때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고 겨드랑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톡톡 두드려 주거나 팔 쪽에서 몸통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꽉 막혀 있던 림프 순환이 뚫리면서
몸속의 노폐물이 훨씬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림프 순환이 잘 되면 팔이나 어깨의 통증이 줄어들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도 많이 완화됩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감기 같은 잔병치레도 줄어들게 되지요.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일반 비누보다는 항균 기능이 있는 순환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팔을 들어 올려서 겨드랑이를 완벽하게 말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겨드랑이 색이 검게 변하거나 만졌을 때 통증이 있는 멍울이 잡힌다면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림프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병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꼽, 귀 뒤,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3가지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3곳은 모두 우리 몸이 접히는 부분이고 림프절이 모여 있거나 냄새가 나기 쉬운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남은 2가지 부위는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곳들보다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4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혹은 민망해서 의사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건강이 무너지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노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째 부위는 바로 사타구니,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관문이자 다리로 내려가는 거대한 혈관과 신경, 그리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림프절이 뭉쳐있는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탄력이 있어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사타구니 안쪽의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깊게 잡히게 됩니다. 이 깊은 주름 사이는 마치 덥고 습한 비닐하우스와 같아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속옷에 꽉 조여 있고 하루 종일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위생적인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타구니가 가렵거나 따가워도 민망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 않고 약국에서 아무 연고나 사서 바르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피부가 가려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타구니에 만성적인 염증이나 습진이 생기면 걸을 때마다 쓸리고 아프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걷는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가려움이나 통증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엉거주춤하게 벌리고 걷거나 골반을 틀어서 걷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보행 습관은 곧바로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연골을 닳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노령이 근골격계 질환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타구니 피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신체 활동량이 평소보다 최대 40%까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자꾸 앉아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리 근육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낙상 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타구니의 작은 염증 하나가 어르신의 독립적인 보행을 방해하고 침대 생활을 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가 순환하는 중요한 길목으로 보며 이곳이 막히면 전신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사타구니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곳의 피부는 눈과 피부만큼이나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절대 떼수건으로 밀거나 강한 비누로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피부의 산성도와 비슷한 약산성 청결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거품을 내어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씻을 때는 주름진 피부를 손으로 펴서 안쪽에 낀 땀과 노폐물을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건조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시면 바로 속옷을 입지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 닦아낸 뒤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잠시 다리를 벌리고 서서 사타구니 안쪽까지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만약 살이 겹쳐서 짓무르기 쉬운 분들이라면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에 베이비 파우더나 천연 성분의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타구니를 보송보송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훨씬 가볍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모든 체중을 견뎌내고 있는 진정한 건강의 뿌리입니다. 바로 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지구 몇 바퀴를 돌 만큼의 거리를 이 두 발로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리를 굽히기가 힘들고 눈이 침침해지다 보니 가장 멀리 있는 발을 관리하는 것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샤워할 때 서서 발등에 물만 끼얹고 대충 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이고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 번식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하얗게 불어터진 각질, 두껍게 쌓인 발 뒤꿈치의 굳은 살, 그리고 파고드는 발톱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발가락 사이에 짓무른 피부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면 혈관을 타고 들어가 다리 전체가 붉게 붓는 봉과지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발에 작은 상처나 감염은 자칫하면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 관리를 하지 않는 노인들은 발에 궤양이 생길 위험이 5배나 높고 낙상을 경험할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발바닥에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두꺼운 각질과 굳은 살이 발바닥을 덮으면 지면을 딛는 감각이 둔해져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발이 땅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넘어지기 쉽고 이는 고관절, 골절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언젠가부터 외출을 극도로 꺼리시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발톱 무좀이 심해서 발 모양이 흉하게 변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경로당은커녕 자녀들의 집에도 가지 않게 되신 거였습니다. 단순히 발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분에게는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분께 올바른 발 씻는 법과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하게 도와드렸더니 몇 달 뒤에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냄새가 안 나서 다시 손자들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발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절대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발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갈라지게 하고 화상을 입어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천보다 약간 높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주변,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손가락을 집어넣어 꼼꼼하게 문질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때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아주 훌륭한 마사지 시간입니다. 허리를 숙이기 힘드시다면 목욕 의자에 앉아서 하시거나 긴 자루가 달린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씻고 나서는 역시 건조가 핵심입니다. 대부분 발등만 대충 닦고 마는데 물기가 가장 오래 남아서 무좀균이 서식하는 곳은 바로 4번째와 5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수건 끝을 이용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보습제는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는 듬뿍 발라주시되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곳은 건조하게 유지해야 세균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톱을 깎으실 때는 너무 바짝 깎거나 둥글게 깎지 마시고 일자로 반듯하게 깎아야 살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다그니, 그리고 발까지 우리 몸에서 가장 소홀하기 쉽지만 건강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5가지 핵심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사소한 이야기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씻는 게 그리 대수라고 유난을 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서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건강의 기적은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감추고 싶은 곳을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돌보는 그 꾸준함에서 건강은 시작됩니다. 이 5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들에 따라 약해지는 내 몸의 기능을 보완하고 무너지는 면역 장벽을 다시 세우는 가장 적극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매일 샤워할 때마다
이 5부위를 의식적으로 챙기는 시간은 길어야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의 투자가 쌓이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전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 관절과 근육의 통증이 줄어들면 더 멀리 더 힘차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요양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끝까지 존엄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혹시 나의 배꼽은 나의 발가락 사이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분들에게도 이 5가지 부위의 비밀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위생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스트레스가 찌꺼기처럼 쌓여 있다면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몸을 닦는 행위와 마음을 닦는 행위는 결코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배꼽, 귀뒤, 겨드랑이, 싸따구니, 그리고 발, 이 5군데는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이기에 이곳을 방치한다는 것은 곧 나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구석진 곳들까지 정성을 다해 닦고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유독 활력이 넘치고 눈빛이 맑은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의 위생 상태가 완벽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몸의 가장 취약한 곳을 깨끗이 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 5부위를 소홀히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나 피부 트러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세균들이 뿜어내는 독소는 우리 몸속에서 만성염증이라는 시한폭탄을 만들어냅니다.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눈에 띄는 고열이나 통증은 없지만 아주 서서히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현대의학은 심장질환, 당뇨병, 관절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뿌리에도 바로 이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꼽에 낀 때, 발가락 사이의 무좀균, 잇몸의 염증 같은 사소한 감염원들이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혈액으로 내보내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1년 365일 쉬지 못하고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결국 면역 시스템이 과부에 걸려 지치게 되고 정작 암세포나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은 이 모든 과정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부위를 꼼꼼하게 씻고 건조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균의 숫자가 줄어들면 면역체계는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그 에너지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쓰이게 됩니다. 피부가 숨을 쉬고 림프순환이 뚫리고 혈액이 맑아지는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생수칙들은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많은 의사들이 환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착각하고 진료 시간에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홀함이 쌓여서 심각한 질병이 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뻔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고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화라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쇠퇴해가는 서글픈 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심하게 보살피며 어제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과정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해주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을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분들에게 혹은 자녀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실질적인 건강 정보 하나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한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잘못된 건강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제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유행하는 건강법을 좇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특히 우리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매주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며 건강에 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소중한 환자분이자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 샤워하면서 배꼽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관심, 귀 뒤를 꼼꼼히 닦는 정성, 발가락 사이를 말리는 여유가 모여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보물이며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 샤워하실 때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습관이 들지 않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두 다리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미래. 그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욕실에서 보내는 그 5분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할 때 내 몸을 아껴주세요. 예방은 그 어떤 명의가 처방하는 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만하고 건강하게 채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 몸을 기특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세월은 결코 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물 자주 드시고 무엇보다 오늘 배운 5가지 부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